요즘 건강검진 결과 때문에 좀 마음이 무겁다. 이런 60대 애청자분의 사연으로 오늘 한번 시작해볼까 합니다. 아, 네네. 평생 뭐 큰 병 없이 건강하다고 생각하셨는데 얼마 전 검진에서 혈압이 150에 95 mmHg가 나왔다고 그래서 고혈압 진단을 받으셨대요. 갑자기요? 네, 특별히 아픈 곳도 없었는데 갑자기 고혈압이라니까 너무 놀라셨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좀 막막하다 이런 심정을 적어 보내주셨습니다. 그러셨군요. 아마 비슷한 경험이나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꽤 계실 것 같아요. 네,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분의 고민에 저희가 좀 함께 풀어가 볼까 합니다. 고혈압이란 게 도대체 무엇이고 왜 우리 몸에 찾아오는지 또 어떤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지 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듣기만 해도 건강해지는 치료하는 라디오 2025년 8월 31일 일요일 아침입니다. 벌써 8월의 마지막 날이네요. 네, 시간이 빠르네요. 주말 아침 다들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아침 저녁으로는 이제 제법 좀 선선한 기운이 느껴지는데 낮에는 아직 좀 늦더위가 남아있어요. 맞아요. 일교차가 크죠? 네, 이렇게 일교차가 큰 환절기에는 우리 몸이 적응하느라 좀 힘들어할 수 있으니까요. 건강관리에 더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건강 상태는 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건강 궁금증을 속 시원히 해결해드리기 위해 오늘도 어김없이 메디컬 전문 기자 신아람 기자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신아람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고혈압입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질환이면서도 사실 뚜렷한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아서 소리 없는 위협이라고도 불리잖아요. 네, 그렇죠. 침묵의 살인자, 뭐 이런 말도 있고요. 맞아요. 이 고혈압이란 게 정확히 무엇인지 먼저 개념부터 좀 짚어주시죠. 네, 그 혈압이라는 건요, 쉽게 말해서 혈액이 혈관벽을 미는 힘, 압력을 말하는 겁니다. 아, 압력. 네, 우리 심장이 펌프질을 해서 피를 온몸으로 보낼 때 생기는 압력인데요. 혈압재 보면 숫자가 2개 나오잖아요. 네, 뭐 120에 80 이런 식으로요? 그렇죠. 예를 들어 120에 80이다. 그러면 앞에 높은 숫자가 심장이 강하게 수축해서 피를 쫙 뿜어낼 때의 압력. 이걸 수축기 혈압이라고 하고요. 아, 수축기. 네. 그리고 뒤에 낮은 숫자는 심장이 이제 반대로 이완하면서 피를 받아들일 때의 압력. 이완기 혈압이라고 부릅니다. 네네. 그럼 이제 정상 혈압은 어느 정도냐? 현재 우리나라 기준으로는요. 수축기 혈압 120mmHg 미만, 그리고 동시에 이완기 혈압도 80mmHg 미만일 때, 이때를 정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 둘 다 낮아야 되는 거군요. 네네. 120 그리고 80 미만. 네, 맞습니다. 이 범위에 있을 때 심장이나 뇌혈관 질환의 위험이 가장 낮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렇군요. 고혈압 진단 기준은 이것보다는 조금 높습니다. 병원에서 이제 안정을 좀 취한 상태에서 여러 번 측정을 했을 때 수축기 혈압이 140mmHg 이상이거나 또는 이완기 혈압이 90mmHg 이상이면 고혈압으로 진단을 합니다. 아, 둘 중 하나만 넘어도요? 네, 두 숫자 중에 하나만 그 기준치를 넘어도 고혈압에 해당되는 거죠. 참고로 미국 같은 경우는 2017년부터 130에 80mmHg 이상을 고혈압으로 보기도 하거든요. 아, 더 엄격하네요, 거기는. 네, 조금 더 엄격하게 보는 추세이긴 합니다. 그렇군요. 이 정상 혈압과 고혈압 기준을 명확히 좀 알아두는 게 중요하겠네요. 근데 혈압이 좀 높다 이런 말을 들어도 당장 불편한 증상이 없으면 괜찮겠지 하고 좀 넘어가기 쉬울 것 같아요. 네, 그게 문제죠. 근데 아까 소리 없는 위협이라고 하셨듯이 고혈압이 위험한 이유가 분명히 있겠죠. 네, 바로 그 점이 고혈압의 가장 무서운 부분입니다. 대부분 증상이 없다는 거예요. 증상이 없다고 해서 혈관 건강까지 괜찮은 건 절대 아니거든요. 높은 압력이 계속해서 혈관벽을 자극하면 혈관이 점차 손상되고 딱딱해지면서 여러 가지 심각한 합병증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합병증이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뇌졸중입니다. 뇌출혈이나 뇌경색 같은 거요. 실제로 뇌졸중 환자분들의 상당수가 고혈압을 가지고 계세요. 아, 정말요? 네. 그리고 심장에도 문제를 일으켜서 그 심장 근육에 피를 공급하는 혈관 있잖아요. 그게 좁아지거나 막히는 협심증, 심근경색을 유발할 수 있고요. 또 심장 기능 자체가 약해지는 심부전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심장 문제도 크군요. 그렇죠. 그 외에도 뭐 콩팥 기능이 망가져서 만성 신장 질환으로 진행되거나 눈의 망막혈관이 손상돼서 실억 문제가 생기거나 또 혈관성 치매의 위험을 높이는 등 정말 우리 몸 곳곳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와, 정말 다양하네요. 네. 연구에 따르면 혈압 수치가 높을수록 이런 합병증 위험도 커져서요. 수축기 혈압이 20,
이완기혈압이 10mmHg 오를 때마다 심뇌혈관 질환 사망률이 200씩 증가한다. 이런 보고도 있습니다. 200씩이나요? 와, 정말 무섭네요. 이렇게 위험한 고혈압 대체 왜 생기는 걸까요? 원인을 좀 알아야 예방하거나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텐데요. 네, 고혈압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전체 고혈압 환자의 한 90에서 95% 정도는 본태성 고혈압 또는 1차성 고혈압이라고 하는데요. 본태성 고혈압? 네, 이건 어떤 특정한 병이 원인이 아니라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혈압이 높아지는 경우를 말합니다. 여러 요인이요? 네, 우선 나이가 들면서 혈관의 탄력성이 좀 떨어지고 뻣뻣해지는 노화, 이게 주요 원인 중 하나고요. 아, 나이 들면 어쩔 수 없는 건가요? 아무래도 영향이 크죠. 그래서 연세가 많으실수록 고혈압 유병률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유전적인 요인, 그러니까 가족력도 영향을 미칩니다. 부모님 중에 고혈압이 있으시면 자녀에게 고혈압이 생길 확률이 더 높아진다고 알려져 있고요. 가족력도 무시 못하겠네요. 네, 근데 이런 요인들은 사실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더 주목해야 할 것은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생활 습관 요인들입니다. 생활 습관이요? 네, 대표적인 게 비만입니다. 체중이 늘면 혈압도 같이 오르는 경우가 많아요. 운동 부족도 마찬가지고요. 규칙적인 운동은 혈압을 낮추는 데 분명 도움이 됩니다. 역시 운동이랑 체중 관리군요. 그리고 식습관도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짜게 먹는 습관. 나트륨을 과다하게 섭취하면 몸 안에 수분이 많아져서 혈압이 오르기 쉽거든요. 아, 짠 음식. 네, 반대로 칼륨은 나트륨 배출을 도와서 혈압 조절에 좋은 역할을 하는데 채소나 과일을 충분히 안 먹으면 칼륨 섭취가 부족해질 수 있죠. 기름진 음식, 특히 포화지방 많은 음식 즐겨 먹는 것도 안 좋고요. 과도한 음주 역시 혈압 상승의 원인을 될 수 있습니다. 흡연은 담배를 피우는 그 순간에 일시적으로 혈압을 올리고 혈관을 손상시키기 때문에 고혈압 환자에게는 당연히 피해야 할 위험 요인이고요. 네. 이 외에도 만성적인 스트레스나 수면 무호흡증 같은 수면 장애도 혈압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정말 다양하네요, 원인이. 생활 습관이 중요하군요. 네,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나머지 한 5에서 10% 정도는 2차성 고혈압이라고 하는데요. 2차성 고혈압이요? 네, 이건 콩팥 질환이나 신장 혈관 문제 또는 부신이나 갑상선 같은 내분비 기관의 이상, 특정 약물 복용 같은 다른 질병이나 명확한 원인이 있어서 혈압이 높아진 경우입니다. 아, 원인이 따로 있는 거군요. 네, 그래서 2차성 고혈압은 그 원인 질환을 찾아서 치료하면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올 수도 있다는 특징이 있어요. 비교적 젊은 나이에 고혈압이 생겼거나 혈압 조절이 잘 안 되고 갑자기 막 심하게 오르는 경우에는 2차성 고혈압 가능성을 한번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군요. 원인이 정말 다양하네요. 근데 아까부터 계속 강조하시는 게 고혈압은 증상이 거의 없다는 점이잖아요. 네, 맞아요. 정말 아무런 느낌도 없는 건가요? 간혹 뒷목이 뻐근하다, 어지럽다 이런 걸 고혈압 증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요? 네, 그게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실제로 혈압이 상당히 높아도 아무런 증상을 못 느끼는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정말요? 네, 그래서 건강검진 같은 기회가 아니면 모르고 지내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말씀하신 그 뒷목 뻐근함, 어지럼증, 두통, 얼굴 붉어진 피로감 같은 증상들은요. 사실 고혈압 때문에 나타난다기보다는 스트레스나 피로, 다른 컨디션 난조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더 흔합니다. 아, 고혈압 때문이 아닐 수도 있군요. 네, 물론 혈압이 아주 심하게 높을 때는 이런 증상이 동반될 수도 있지만 이런 증상만으로 내가 고혈압이구나 이렇게 진단하거나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럼 고혈압과 관련해서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은 정말 아예 없다고 봐야 할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흔하지는 않지만요. 일부 환자분들에게서 특히 아침에 일어났을 때 뒷머리 쪽, 후두부라고 하죠. 그쪽에 두통을 느끼거나 이유 없이 가슴이 막 두근거리고 숨이 차는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네. 하지만 이건 역시 고혈압만의 특징적인 증상이라고 딱 잘라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주의해야 할 증상은요. 혈압이 아주 높거나 예를 들어 180에 120mmHg 이상으로 막 치솟거나 이미 합병증이 진행되었을 때 나타나는 증상들입니다. 아, 위험한 신호들이군요. 네. 예를 들어서 참기 힘든 심한 두통과 함께 막 메스껍고 구토가 동반된다거나 갑자기 눈이 침침해지고 시야가 흐려진다거나 가슴에 통증이나 압박감이 느껴진다거나
숨쉬기가 힘들어지는 경우 이런 것들이요. 네네. 또 심한 어지럼증, 팔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저리고 마비되는 느낌. 이건 뇌졸중 신호일 수 있으니 즉시 응급실로 가셔야 하고요. 아, 즉시요. 네. 그 외에도 몸이 붓거나 밤에 소변을 너무 자주 보거나 하는 증상도 콩팥 합병증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차성 고혈압의 경우에는 그 원인 질환과 관련된 증상이 나타나기도 해요. 예를 들어 특정 호르몬 문제라면 갑자기 얼굴이 확 달아오르고 땀이 나면서 두근거리는 증상이 반복되거나 몸에 힘이 쭉 빠지고 근육 경련이 생기는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증상이 있든 없든 가장 중요한 것은 내 혈압 수치를 정확히 알고 관리하는 거다. 이 말씀이시네요. 네, 바로 그거죠. 증상에 의존해서는 고혈압을 발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혈압을 재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네. 요즘은 병원이나 보건소 외에도 주민센터나 공공기관, 은행 같은 데도 혈압계를 비치해둔 곳이 많으니까요. 기회가 될 때마다 측정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죠. 쉽게 잴 수 있죠. 네. 근데 가장 좋은 것은 가정용 혈압계를 하나 마련해서 집에서 편안한 상태로 꾸준히 혈압을 재고 기록하는 습관을 들이는 겁니다. 아, 집에서 재는 거요? 네. 혈압을 잴 때는 몇 가지 좀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측정하기 한 30분 전에는 담배 피우거나 커피 같은 카페인 드시는 걸 피하고요. 최소 5분 이상은 좀 편안히 앉아서 안정을 취한 후에 재는 것이 정확합니다. 5분 안정이요? 네. 또 병원에서만 혈압이 높게 나오는 백의 고혈압이라는 것도 있고요. 반대로 병원에서는 괜찮은데 집에서는 높게 나오는 가면 고혈압도 있거든요. 아, 그런 것도 있군요. 네. 그래서 한두 번 측정 결과만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꾸준한 측정을 통해서 자신의 평소 혈압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오늘 고혈압이란 무엇인지, 또 왜 생기고 어떤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는지, 그리고 증상은 어떤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이 고혈압이라는 게 특별한 증상 없이 찾아와서 심각한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의 핵심은 결국 내 혈압 수치를 아는 것, 그리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 이거네요. 네, 맞습니다. 정기적인 혈압 수정과 관리가 고혈압 예방의 첫걸음이라는 점 잊지 마시고요. 나는 아직 젊으니까, 나는 별다른 증상이 없으니까 하고 혹시 안심하고 계셨다면 오늘 방송을 계기로 자신의 혈압에 좀 더 관심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네, 그게 중요합니다. 치료하는 라디오,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주말 저녁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에 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허민, 도움 말씀의 신아람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